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애인 방송고시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를 놓고 장애계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애계 단체는 고시가 개정될 경우 장애인의 시청권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고시 개정안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회원 참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던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사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사협은 오는 14일 임시총회를 열고 선거 규정 개정안을 의안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계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장애인 방송고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장애인 방송 접근권이 미뤄지는 것에 강력한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계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방송 시청권 수호를 위한 연대는 지난 3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방송고시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방통위가 입법 예고한 장애인 방송고시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채널 사업자 가운데 장애인 서비스의 대상 범위를 완화하고 지상파 방송사 등 장애인 서비스 의무 달성 시점을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 방송고시 개정안은 장애인 시청자의 권익이 아닌 방송사의 편익에 치중돼 있다며 장애계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고시 개정 추진으로 장애인의 시청권과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이 방송을 보거나 홈쇼핑을 이용을 하거나 또는 어떤 방송을 접근을 할 때 수화라든가 화면 해설이 일정 정도는 제한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시청각 장애인의 시청권이 그리고 방송 접근권이 제한되고 차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장애계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장애인 단체와 방송사 간 간담회에 방문해 개정안 철회 요청서를 전달하고 빠져나왔고 남아있는 장애인 단체와 정부 관계자, 방송사업자 등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지현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시총회가 오는 14일 열리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한 사협의 혼란이 임시총회에서 어떻게 봉합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9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시총회가 오는 14일 열립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조성철 회장은 지난 2일 담화문을 통해 오는 14일 오후 2시 대전역 인경실에서 제1차 임시총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에서는 온라인 투표 의무화를 담은 선거규정 개정안건 통과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철 회장은 선거 방식과 총회 소집 여부를 두고 벌어진 논란에 대해 불과 며칠 전 통과한 개정안을 또다시 개정하자고 요구한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총회 개최를 요구한 것 역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합당히 수용하고 총회 결의 내용에 근거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끝까지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회원들은 갑론을박을 멈추고 총회에서 건전한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한편 총회 소집 결정에 따라 지난 3일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이사회 소집은 취소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보호 지원 체계가 마련됩니다. 여성가족부가 이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화된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가보년세의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간은 기존 학교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 폭력 피해 결혼 여성 이주민 쉼터를 강화해 운영하는 등 피해자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성폭력의 경우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이용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피해 아동이 치료 기간 중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돌봄 서비스의 자부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로 인해 입원 치료 중인 피해자에게 간병비 지원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원금을 인상하고 경기도의 위안부 쉼터시설인 나눔의 집 개보수와 추모관 건립, 대구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 건립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5.8% 올랐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체국 택배비도 오르는데요. 부채 줄이기 압박에 시달리는 공공기관들의 요금 인상 계속해서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채 중점 관리기관인 한국가스공사. 새해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8%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2월과 8월 인상에 이어 반년도 안 돼 또 값을 올린 겁니다. 이 때문에 주택의 겨울철 난방비가 월 평균 4,300원 오를 전망입니다. 2012년 700억 원대에 이르는 적자를 기록하고 지난해에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정사업본부도 다음 달부터 택배 요금을 최대 1,500원 올릴 예정입니다. 두 기관 모두 원료비 인상과 서비스 개선 등으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이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방만 경영으로 인한 공기업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호석 경제부총리는 새해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공요금의 원가 구조를 분석해보겠다며 줄일 요소를 찾아보고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곳은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부터 초코파이와 콜라를 비롯한 식음료 가격도 줄줄이 올라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 공공요금이 줄지어 오를 거라는 우려 속에 서민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국가장학금 제도의 혜택이 올해 저소득층에게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이 애초 정부안에서 1,500억 원 늘어난 3조 4,500여 원 규모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소득 분위별로 올해 증액된 장학금 규모는 2분위가 180만 원, 3분위가 135만 원, 4분위가 90만 원, 5분위가 22만 5천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1분위, 2분위 학생들은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직장에서 학벌과 학력으로 차별을 당했다고 접수된 진정이 2012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학벌과 학력 차별을 이유로 접수된 진정은 모두 119건으로 이는 2012년 같은 기간에 제기된 진정 45건보다 2.6배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학벌과 학력차별 진정이 매년 40에서 50건씩 접수됐지만 100건을 넘긴 것은 인권위 설립 이후 지난해가 처음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부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다누리 콜센터와 이주 여성 긴급지원센터를 다문화가족 종합정보전화센터로 통합 설치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가족 상담과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성부는 다문화가족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이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성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매 3년마다 국제결혼 실태 조사를 실시해 국제결혼 피해 예방과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저소득층의 취업을 돕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는 희망 리본 사업을 했는데요. 이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희망 리본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도민의 수가 3,7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경비직으로 일하고 있는 이 씨. 빚 때문에 숨어 지내며 10여 년을 혼자 지냈습니다. 하지만 희망 리본 사업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찾았고 가족들과도 연락할 수 있게 됐습니다. 면접 보러 갈 때도 동행 면접을 해줘서 스스럼 없이 갈 수 있었고 희망 리본 사업본부 같은 데를 찾아가가지고 도청이나 이렇게 좀 도움을 많은 분들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마련된 희망리본 사업. 현재 경기도 내 22개 시에서 운영 중으로 이력서 작성 등 다양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며 저소득층의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희망 취업 설계 1, 2, 3, 4랑 그다음에 특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 이후에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관리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자 현황을 보면 2009년 696명, 2011년에는 755명, 2013년 931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금까지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총 3,700여 명입니다. 도는 올 한 해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더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작년 대비 20% 정도를 증원하였습니다. 그래서 2,580명 정도가 경기 지역에서 희망리본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고용센터와도 더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올 한 해도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서울시가 임산부 영유아 대상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기존 3개구에서 8개구로 확대 실시합니다.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 중인 강북, 강동, 동작구 등 3개 자치구의 5개 자치구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사업 수혜자는 지난해 3,297명에서 올해 약 12,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 사업은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점검하고 산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미혼모 가정 등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임신 때부터 자녀가 만 2세가 될 때까지 총 25회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경북 구미시가 가보년 새해를 맞아 시민이 행복한 구미 우리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시무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시무식은 구미시청 공무원 300여 명이 모여 공무원 윤리 현장을 낭독하고 말띠 직원들에 대한 머플러 메어주기 행사, 직원 상호 간 신년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시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기를 당부했습니다. 가보년 새해 힘찬 시작과 함께 화합과 정진을 다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여수시가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심장석 여수상공회의소 회장, 김충석 여수시장,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등 각급 기관 단체장 및 기업체 대표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여수권역의 발전과 상공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을 도모할 것을 다짐했으며 김충석 여수시장은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과 함께 2020년까지 세계인이 누구나 한번 와보고 싶고 와서 살고 싶은 국제해양 관광 레저 스포츠 교육문화 수도를 만드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전라남도 지역의 자치단체들도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여수시의회, 순천시, 광양시 등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은 2014년 시무식을 갖고 올 한 해 시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추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또 각 지자체에서는 관광레저 스포츠 도시 육성과 정원 박람회장 재개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사회복지계의 화제를 모아보는 시선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복지부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보건복지부가 46조 9천억 원에 달하는 2014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 복지 예산 100조 원 시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것이 전체 복지 예산은 다 해서 이제 100조 원 시대가 맞는데 이 복지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46조 9천억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요. 어떤 예산들이 주로 늘었나 줄었나를 좀 살펴보니까 영유아, 보육료, 또 가정 양육 수당 등이 좀 많이 늘었고요. 노후 설계 서비스 등은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강화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 관련 예산은 대체로 지난해에 비해서 좀 늘었던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장애인 단체 지원 예산이 75억 5천만 원으로 작년보다 1억 5천만 원 정도가 상승했고요.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사업도 역시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성년 후견제 지원 예산,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예산도 대략 한 10에서 12% 정도 증가가 됐으니까 장애인 관련 예산은 좀 더 늘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료 예산도 역시 좀 늘었다. 이렇게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최종 확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초연금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복지 예산 가운데 가장 말도 많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탈도 많았는데 올 7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죠. 현재 여야가 이 민관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하기로 지금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통과가 됐습니다. 예산은 5조 2천억 원 정도가 통과가 됐는데 아직 이 예산에 맞는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바뀐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예산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은 먼저 통과가 되고 법이 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조금 웃지 못할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약속했던 것은 모든 노인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이제 많이 후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소득 하위 70%에게 10에서 20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것이 이제 정부 안이고요. 그리고 여당도 이제 여기에 편승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대상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100% 혹은 70이 아니라 한 80% 정도로 늘리는 방안을 지금 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민관정, 이 협의체에서 좀 더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좀 합리적인 결론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2월부터 이제 이게 처리가 돼야지 7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렇죠. 하는데 이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서 이 정부안의 어떤 수정이 또한 좀 절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이 서울시가 저상버스 확대 계획안을 내놨네요. 그렇습니다. 이 장애인 등 교통 약자들이 가장 또 이용하기 좋은 대중교통 시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저상버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버스가 좀 낮은 거죠. 버스가 좀 낮은 거고, 그러니까 휠체어 같은 것이 탈 때 이렇게 발판 같은 것이 내려와서 휠체어 같은 것을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저상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저상버스 등을 좀 확대하는 내용에 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한 겁니다. 이 서울시에서 고시한 건데, 여기에서 보면 현재 한 3대 가운데 1대, 그러니까 시내버스 3대 가운데 1대 정도가 지금 현재 저상버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2대 가운데 1대, 약 55%까지 늘린다는 것이 이번 계획에 들어 있거든요. 아마도 좀 더 많은 버스가 저상버스로 보급이 좀 되면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좀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여기에다 실시간 저상버스 운행 정보 같은 것도 우리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일반 시내버스 같은 경우 그냥 몇 시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상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지까지 알려주는 이런 앱도 통합 관리돼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걸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이 저상버스 이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통 이동약자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제 노인분들, 어르신분들도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저상버스를 늘리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거고요. 네, 제 생각에는 또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는 교통 이동약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사회복지계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등 사회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많은 관심 바랍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임시총회 일자가 확정됐습니다. 온라인 투표 등에 대한 선거 규정안의 통과 여부가 이날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협회와 협회 회원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어떻게 봉합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생각, 다양한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문화 시대, 당신이 먼저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다문화가 소통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사람과 사람을 잇자, 문화와 문화를 잇자. 공익광고협의회